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제 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제목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스테빌리티,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구성을 보면, 지금까지 구성을 보면, 어, 우리가 자동 제어라고 하는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제어 대상을 정의를 하고 그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그것을 모델링 합니다. 이 모델링 하는 것을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하는 것, 시간 영역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2장과 3장,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응답을 보게 되는데요. 타임 리스폰스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초기에 해당되는 과도 응답을 4장에서 보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해당되는 정상 상태 응답인 steady state response를 7장에서 봅니다.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 6장 있죠? 그게 바로 이 챕터인 stability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스템이 안정하냐, 안정하냐, 스테이블하냐, 안 하냐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어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모델링 된 이 모델이죠.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은 LTI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어요. 네, linear time 인데리언 시스템이라고 했었습니다. 인데리언 시스템이라고 했었어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어 대상인 LTI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건데, 이 LTI 시스템을 모델링을 했을 텐데요. 모델링 했겠죠. 그 모델이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2장에서 했었던 전달함수 TF일 수도 있고, 3장에서 했었던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 스테이트 이퀘이션하고 아웃풋 이퀘이션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이거나 주파수 영역이거나 시간 영역이거나 거기서 모델이 된 것인데요. 6장에서 주로 보는 것은 첫 번째 것, 이 전달함수로 모델링된 모델에 대해서 스테빌리티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6장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나 자동제어 책인데 이 룰 서비스 크라이테리언이 없다, 뭐 그런 책은 절대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방법을 어떻게 되는 건지 정의를 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 주파수 영역의 모델이 아니라 시간 영역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과 7장에서는 시간에 따른 응답에 대한 아날리시스라는 거 있었고요. 6장은 시스템 자체,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스테이블한 특징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판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안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학부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안정하냐를 봤지만 사실은 이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 네, 이 LTL을 했었죠. 요게 입력과 출력간의 사이가 안정하냐를 판별하는 게 6장의 목적인데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제어기가 있을 때 컨트롤러 이 제어기가 이제 피드백돼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이 전체가 안정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사실 요거 자체가 안정하냐 안정하지 않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바깥에 거 요거 요 전체가 중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어기를 설계할 때 이 전체가 스테이블 하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안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여태까지 안정하다, 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스테이블하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블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이 정의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회로 이론 시간이나 혹은 공업수학 시간에 배워왔던 스테이블하다고 하는 정의는 사실은 이제 그냥 스테이블하다고 썼지만 앞에 인터널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던 겁니다. 인터널 스테빌리티예요. 우리 책에서 혹은 거의 대부분의 학부에서 배우고 있는 스테빌리티의 정의는 모두가 이 정의를 따릅니다. 이 정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스템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추럴 리스판스하고 포스 리스판스하고 두 개 합이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인터널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입력이 없을 때 인풋이 없는 경우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 시스템이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0으로 가냐, 무한대로 크기가 커지냐, 혹은 0으로 가지도 않고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어떤 범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냐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정의도 define 하기를 stable하다, unstable하다, marginally stable하다고 나눕니다. 예, 그 정의를 주로 따르게 되고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원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풋이 없는 게 아니라 인풋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풋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 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리버 스테빌리티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리버 스테빌리티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는 즉 크기가 유한한 그런 인풋에 대해서는 바운디드 아웃풋이다. 출력도 유한하더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줄여서 쓴 겁니다. 바운디드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도 출력이 유한하면 그러면 그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스테이블하다? 비보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예외적인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언스테이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보 스테이블리티 정의를 따를 때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더에서의 학부에서의 자동 제어에서는 자동 제어에서 활용하는 스테빌리티는 이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비보 스테빌리티가 아니고 인터널 스테빌리티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 스테빌리티는 정의가 있죠. 아까 있었던 정의 세 가지가 있었죠. 인터널 스테빌리티 정의. 거기에 따르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스템의 모델이 전달함수 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달함수의 특징으로부터 이 스테빌리티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달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폴을 알 수 있죠. 폴. 이 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폴을 알게 되면 그 폴들이 전부 다 S플레인의 좌반면에 있냐, 레프트 플레인에 있냐,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있냐 하는 거죠. 이 S플레인의 시그마하고 J오메가라고 하는 S플레인의 폴들이 전부 다 여기 있냐? 그러면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폴들이 여기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이쪽에 있냐, 하나라도 오른쪽에 있냐, 하나라도 right half plane에 있냐, 그러면 unstable하다. 자,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S 플레인의 시그마 축하고 J 오메가 축이죠. 그렇지 않고 이 세로 축에 이 축에 폴들이 있냐 하는 거죠. 예. 이 이미지널 엑시스상에. 그러면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여기
멀티플리시티가 1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중근의 형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근의 형태로 있으면 안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이거는 마지널리 스테이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다 더블 폴이다. 그러면 마지널리 스테이블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플러스 옆에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지 않고 이게 제곱이다. 만약에 제곱이다. 제곱이 어떻게 되죠? 여기 t가 붙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지금 J오메가 책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 되죠. 이게 뭐 S가 됐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일반화를 시키면.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개가 있다. 중근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즉 발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근의 형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왜 할까 하는 거죠. 네, 스테빌리티를 오늘 모델링 이미 했는데 모델링 우리 폴도 다 아는데 왜 하냐? 왜 하냐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 플랜트만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제어를 하려고 하니까 제어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피드백을 다 걸게 됩니다. 피드백 걸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는 전체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냐가 관심이 있는 거죠. 즉 전체 시스템의 폴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체 시스템 폴을.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면 그나마 차수가 낮으면 이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또 구할 수 있겠죠. 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구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구한 다음에 다시 또 폴을 구하면 되죠. 차수가 낮으면. 근데 문제는 이게 뭐 6차, 7차, 8차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구하기가 손으로 풀기 쉽지가 않죠.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다 손으로 풀었어야 됐었으니까 손으로 풀자니 차수가 너무 높아서 예, 곤란하더라 하는 거죠. 차수가 올라가게 되면 3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클로즈 폼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수 너무 올라가게 되면 클로즈 폼 솔루션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수채법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폴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전부 다 이쪽에 있냐 혹은 이쪽에 있냐 이런 것만 알 수 있으면 스테빌리티 판별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방법이 없을까? 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출발했다는 거죠. 왜냐면 원래 시스템이 스테이블했다 할지라도 피드백을 걸었더니 보니까 언스테이블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전과 후가 단순히 유니티 피드백만 걸어도 스테빌리티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판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시스템이 지금 5차 시스템입니다. 이건 폴을 알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전체 시스템을 전달한 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요거의 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안정하냐? 안 하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폴이 얼마냐? 구체적인 값을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값보다는 j 오메가 축보다 세로 축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나 그것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다오 하는 거죠. 그거를 옛날 사람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